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그 이상의 시대를 분명히 살아갈 것이고 AI랑 인공지능이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넘어서려면 충분한 사고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사고력을 컴퓨팅 사고력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컴퓨팅 사고력에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 중에 하나가 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요즘 코딩 교육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어서 조금씩 다 경험은 해 보셨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블록 코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블록 코딩이란 것은 어려운 컴퓨터 언어 및 문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어떤 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블록 모양들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이동시켜서 단순히 조합만으로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오른쪽의 화면처럼 되게 복잡한 이런 컴퓨터 언어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프로그램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스크래치나 엔트리를 사용한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은 스크래치랑 엔트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RGOMath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겁니다. RGOMath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랑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발해서 무료로 발급하는 초중고 수학 실험 탐구형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름에서도 이제 매스라는 말이 들어가서 수학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약간 수학 중심의 그런 블록 코딩이어서 스크래치나 엔트리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뭐 모든 사고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아이즈오매스는 도형, 문서, 모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선생님은 도형을 사용할 거고요. 도형은 창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학 도구로 도형 작도, 대수 표현, 블록 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접속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을 하시려면 네, 크롬을 일단 열어 주셔야 돼요. 크롬을 열어 주시고요. 자, 크롬에 RGOMath를 검색해 줍니다. 크롬이 아니라 엑스플로러에서 RGOMath를 검색해 주면 아마 그 크롬을 깔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깔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크롬을 기반으로 만든 웹 기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위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도형 만들기, 입체 도형 만들기, 문서 만들기가 있는데 저희는 도형 만들기,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됩니다. 도형 만들기로 들어오시고요. 자, 도형 만들기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일단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는데 블록 코딩은 어디 있냐면요. 자, 여기 fx 함수 밑에 보시면 정사각형 두 개의 화살표 되어 있는 기호가 있어요. 이 친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게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에 블록 코딩을 해서 실행을 하면 오른쪽 화면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자, 선생님은 PC를 이용해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지금 한 두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화면이 너무 작으면 상당히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조작하는 것보다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해 드립니다. 하지만 뭐 부득이한 경우 PC를 사용할 수 없구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사용이 가능은 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은 앱을 깔아 주셔야 돼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 가지고 네, 검색을 합니다. RGOMath를 검색을 해요. 그럼 RGOMath 앱이 뜹니다. RGOMath를 검색하고 자, 그래서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하는데 뭐한 1분 정도도 안 걸릴 겁니다. 네, 설치를 하고 열기를 하면 자, 로딩이 좀 되면서 처음 아까 나왔던 화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클릭하냐면 위에 메뉴가 없어요. 아까 PC 버전은 위에 메뉴가 있었는데 위에 메뉴가 없기 때문에 여기 밑에 더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더하기를 누르면 메뉴가 뜹니다.
더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고요. 이 중에 보시면 뭘 눌러야 되는지 알 거예요. 도형을 눌러주시면 돼요. 도형을 눌러주시면 네, 또 로딩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아까 선생님 블록 코딩 메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 있죠? 정사각형 두 개랑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아래에 블록 코딩 하는 창이 뜨고요. 위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화면인데 상당히 작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플레이 스토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은 똑같이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크롬으로 들어와서요. RGOMS를 검색을 합니다. RGOMS를 검색을 하고 이제 RGOMS를 검색한 후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 안드로이드 폰이랑 똑같아요. 이쪽 더하기가 나옵니다. 핸드폰 버전으로 하시면 더하기가 나오고 더하기 메뉴 중에 제일 위에 도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네,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이 네, 이렇게 이 화면이 뜨고요. 요 아래 이 아이콘이 블록 코딩 아이콘이거든요. 이거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블록 코딩을 하고 그런 결과가 위쪽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이용해서도 가능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네, PC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록 코딩을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이 나와 있고 왼쪽 편에 메뉴가 쭉 있습니다. 구성, 동작, 제어, 이벤트, 연산, 텍스트, 측정, 변수, 모양,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번 보시면 구성에는 이제 뭐 만들기나 점이나 점 만들기나 뭐 이렇게 거북이 만들기 이런 개체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원 만들기도 있고요. 선분, 교점 찾기 뭐 자주 쓰이는 게 이제 이렇게 함수식 만드는 거 이런 것들 그 함수의 그래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동작 있습니다. 동작을 클릭해 보시면 뭐 평행 이동 있고요. 뭐를 이동시키는 거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로 위에 거만 오늘은 쓸 거예요. 자, 다음 제어 부분이 있습니다. 제어는 보시면 반복이에요. 반복문에 대한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거는 여러 개를 만들지 말고 그냥 이 친구를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이 제어인데 주로 구성, 동작, 제어를 사용할 겁니다. 자, 이벤트 있습니다. 이벤트는 뭐 새로운 사건을 시작할 수 있는 블럭이고요. 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연산은 오늘 또 이 연산 부분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숫자나 수 계산 등과 관련된 이제 블럭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넣거나 뭐 여기 더하기 보시면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모여 있는 게 연산입니다. 제곱근 뭐 사인 파이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쓸 것 같습니다. 다음 측정 있습니다. 측정 텍스트 있습니다. 텍스트는 이제 글자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은 길이를 재거나 뭐 좌표를 가져오거나 각을 재거나 넓이를 재거나 뭐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뭐 오늘 과제랑은 좀 상관이 없을 거고요. 자, 변수 만들기도 이따가 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변수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다음 모양은 이제 좀 꾸미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도 뭐 크게 오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예쁘게 꾸미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함수는 뭐냐면 이제 상당히 긴 코딩을 쭉 길게 하다 보면 이제 한 번에 어떤 코딩을 묶고 싶어요. 묶어버리고 싶어요. 그걸 묶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바꾸는 게 이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오늘은 구성, 동작, 제어 이 세 가지만 사용해도 뭐 웬만큼은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단계적 실행이 있는데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바로바로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얘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됩니다.
이 친구를 누르면 마지막 결과 화면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쓰레기 휴지통이 있습니다. 블럭들을 갖다 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는 되돌리기, 이거는 다시 실행. 뭐, 요 정도의 버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럭들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예를 들어서 구성을 누른 다음에, 네, 얘를 마우스로 쭉 누르고, 가지고 와서 마우스를 탁 놓으면 여기에 놓여집니다. 그 다음에 자유자재로 드래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블록이 여기 오목 볼록한 게 있고 평평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블록을 쌓아갈 때는 이렇게 오목한 것끼리 딱 끼우면서 소리가 딱딱 나야지 제대로 연결된 거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갖다 넣어도 붙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붙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자, 여기에 1이라는 숫자 있죠. 이 친구를 빼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에는 올록볼록이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은 다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이외에도 엄청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과제에 맞춰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가장 오늘 주가 되는 거는 정사각형을 좀 그려볼 건데,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걸 만들려면 내가 무엇을 생성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자, 이걸 하려면 일단 이런 개체를 하나 생성하셔야 돼요. 움직이는 친구를 하나 생성하셔야 되고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정사각형이 될까요? 이렇게 앞으로 한 칸 가고 오른쪽으로 돌고 또 한 칸 가고 오른쪽으로 돌고 한 칸 가고 오른쪽으로 돌고 한 칸 가고, 맞죠?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거를 그대로 이제 생각한 거를 코딩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자, 구성해 보시면 만들기가 구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거북이 만들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1,2라는 자리에 거북이를 만들 거고, 거북이 이름은 t라는 의미입니다. 클릭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북이 말고도 RG, Rbot, Rset, R드론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선생님 거북이로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앞으로 한 칸. 자, 만약에 1,2면 이쯤에 생길 거예요. 앞에 실행 버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맞게 했는지 모르겠으면 얘를 제일 왼쪽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 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1,2에 거북이가 생겼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앞으로 한 칸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메뉴들이 동작, 움직일 거니까 동작으로 들어오면 A 말고요. A는 점을 나타내었고요. T가 아까 거북이였으니까 T를 앞으로 한 칸 이동하면 눈에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4칸 이동하겠습니다. 4칸 이동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얘를 눌러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요. 이 거북이가 있는 이유는, 거북이는 처음에 생성하면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4의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럼 거북이가 일단 돌아야 돼요.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면 t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t를 오른쪽으로 돌 거니까, 네, 90도만큼 회전하기. 한번 보시면 앞으로 4칸 거북이가 돌았죠?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다음에 또 4칸을 앞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t를 잘못 꺾었어요. t를 앞으로 4칸.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90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죠? 또 그리고 이 정도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복사가 돼요. 이 블록을 지정하신 후에 이제 똑같은 걸 지금 계속 갖고 오고 있으니까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똑같은 거 하실 때 유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이시고, 이렇게 해서 붙이시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정사각형을 그릴 거니까 4번 반복되어야겠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를 누르면 아까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계속 클릭을 하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를 누르면 네, 손을 떼도 자동으로 그려지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이 친구를 누르면 네, 결론이 그냥 나와 버립니다.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어디서 틀렸는지 궁금할 때는 뭐 이 친구를 눌러보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과제 제출 같은 거 할 때는 얘를 눌러버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마 초등학교 때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스스로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을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준, 지금 선생님 따라서 해보시고요.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을 한번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잘 되셨나요? 네, 정사각형을 따라서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마 잘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조금 생각하고 다르게 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코딩의 가장 큰 교육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사실 결론적으로 오늘, 네, 이거를 못하더라도,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걸 고민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바로 될까? 그런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볼까? 수정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안 됐어. 그러면 다시 또 고민을 해서 바꾸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늘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에 정삼각형을 이렇게 한 친구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한 친구가 한번 볼게요. 네, 본인이 혹시 이렇게 된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정사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건 웬만큼 아시잖아요. 90도다 보니까 90도였으니까 정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니까 60도로 3번 반복하면 되겠지 하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죠.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런 일이 생각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보겠습니다. 거북이가 앞으로 한 칸 온 다음에 60도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라고 했어요. 60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냐면 정삼각형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에서 나왔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한 내각의 크기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기준으로 거북이가 이만큼 회전합니다. 이만큼. 이만큼이 60도인 겁니다. 이만큼이. 그렇죠. 이만큼이 60도인 겁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을 그리려면 얼만큼 회전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만큼 회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즉 120도만큼 회전을 해야 돼요. 120도만큼 회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얘는 지금 코딩하고 상관없이 선생님 설명하려고 그려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이 거북이가 이걸 기준으로 120도만큼 회전을 해야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자, 이 친구에 대한 개념이 수학에 나와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실까요? 네, 외곽입니다. 외곽. 모든 다각형은 외곽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몇 도냐면 이렇게 모으면 뭐 오각형이 됐든 삼각형이 됐든 육각형이 되었든 쫙 모으면 전부 다 몇 도라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죠? 네, 360도입니다. 360도가 되고요. 그러면 정N각형의 하나의 외곽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정육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이 6개가 다 똑같죠? 360을 n으로 나누면 됩니다.
네, 이런 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바탕이 되어서 조금 더 어려운 코딩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육각형은 몇 도 해야 될까요? 정육각형은 이제 한각이 120도니까 얘를 60도로 해주시면 되고, 얘가 몇 번 반복되면 되죠? 이게 6번 반복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고,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네, 정육각형이 그려지죠. 자, 그런데, 자, 이걸 지금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썼죠. 아까 반복하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그게 어딨냐면 제어입니다. 이 친구를 잘 쓰면 코딩 명령어가 아주 간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딩 과제를 내줄 건데, 이거를 얼마나 간단하게 했느냐가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느냐를 좌우하게 됩니다. 제어를 일단 보시면, 제일 위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뭐 메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얘들을 그럼 다 빼버리시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 볼게요. 자, 그럼 10번 반복한다. 누구를? 요 안에 들어가는 거를.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같은 게 6번 반복되었으니까 이 친구를 넣을 거예요. 자, 이 소리입니다. 1,2의 거북이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육각형이니까 6번으로 할게요. 6번 반복해라. 무엇을? 거북이가 앞으로 4칸, 거북이가 오른쪽으로 60도, 다시 거북이가 앞으로 4칸. 네, 지금 요 명령어를 다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제어를 좀 잘 쓰면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나타났고, 돌고, 네, 이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 좋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 이제 n을 넣어 보겠습니다. i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정행각형, n으로 해야겠네. 정행각형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코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n해 반복해라. 그럼 여기 어떻게 돼야 될까? 아까 말했죠. 외곽만큼 회전을 해야 돼요. 한 외곽의 크기는 360도 나누기 n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n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n에 대한 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디서 보냐면 변수로 들어가 보시면 제일 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코드, 이 블럭을 이 앞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변수 이름을 바꿀게요. 왜냐면 수학에서 좀 n각형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n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1,2의 거북이를 만들고 n은 6으로 설정을 하고 n번 반복해라.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칠각형 만들어 볼게요. 그럼 숫자만 간단하게 7로 바꾸면 얘는 칠각형이 나옵니다. 그렇죠. 얘를 뭐 너무 큰 숫자 하면 이게 힘들어 하니까 12각형, 정 12각형, 네,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죠. 이게 좀 움직이는 거리를 줄여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됩니다. 훨씬 간단하죠. 만약에 정식이비각형을 하려면 아까 이런 게 2배는 더 있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더 팁, 요까지만 좀 욕심을 낼게요.
텍스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활용하여 수를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를 갖고 와요. 자, 보시면 이거는 그 오목볼록한 코딩이 블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끼울 수가 없고요. 어디에 넣을 거냐면 이 친구를 빼고요. 12라는 숫자를 빼고요. 이 블럭을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을 메시지를 활용해서 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정앵각형 코딩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자, 이를 누르면 자, 이런 메시지가 떠요. 정앵각형 코딩하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그럼 1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서 확인을 누르면 네, 이 친구가 10이라는 코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정앵각형들을 이제 작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코딩의 알조메스의 살짝 기초들만 좀 맛보고 있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제어에 보시면 이 명령어가 있어요. 반복문. 자, 이제 이걸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n이라는 친구, i라는 친구가 n이 좀 편하니까 n으로 바꿉시다. n이라는 친구가 0부터 0에서 10보다 작게 10보다 작게 그리고 한 칸씩 더하기 해서 늘어라. 그러니까 n이 0 생각하고요. 0일 때 하고요. n이 1일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칸 늘어나야 되니까 n이 1일 때 할 거고 또 한 칸 늘어나니까 n이 2일 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간다? 네, 10보다 작은 9까지 간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지금 정다각형이니까 삼각형이 제일 작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10 하지 말고요. 육각형까지 갈게요. 육각형 얘를 클릭하면 이 친구가 있어요. 능까지 있는 거. 그럼 이제 6까지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3부터 6까지 1씩 늘어나라 이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3을 명령해요. 그럼 요게 정삼각형이 생성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을 더했으니까 4를 명령하겠죠. 그러면 정사각형이 되고 5 정오각형, 6 정육각형. 자,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좀 봐주세요. 자, 이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정삼각형부터 정십각형까지 그릴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방금 선생님이 정육각형까지 보여줬으니까 사실 숫자 하나만 바꾸면 코딩이 완성됩니다.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라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진짜 다음 과제가 되겠는데, 테셀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정규 테셀레이션이 뭔지 모르겠으면 참고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테셀레이션에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테셀레이션 세 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정삼각형 같은 경우, 네, 이렇게 12개가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더 만들어도 되는데, 모든 면을 가득 채울 수는 없고요. 정삼각형이 12개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정사각형도 이렇게 12개 이상 들어가는 거. 12개 이상 들어가게 만들어 보시고, 정육각형도 12개 이상 들어가는 테셀레이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선생님은 지금 거북이를 한 마리 만들었는데요. 거북이를 여러 마리 만들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북이를 여러 마리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1,2에 거북이를 만들었잖아요. 4,2에 또 한 마리를 더 만들어 볼게요. 4,2에 거북이를
죄송해요. 지금 점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점은 지금은 필요 없고요. 거북이, 네, 이 친구가 필요합니다. 거북이 2, 4, 2에 거북이 마음에 안 드시면 RG, G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러면 두 개가 생성돼요. 그러고 똑같은 걸 만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상상이 될까요? 여러 마리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여러 마리. 네, 그래서 테셀레이션이 될 수 있게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정육각형 테셀레이션이 될 수 있게 코딩을 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과제가 이제 아까 소감문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블록코딩 소스를 넣으라고 했고 결과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이쪽 부분이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하셔가지고 화면을 캡처를 하셔서 네, 캡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셔가지고 예,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서 저장해서 제출해 주시면 선생님이 이 코딩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오른쪽 화면에는 네, 이 부분을 잘라서 결과 부분을 잘라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네.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선생님 오픈 채팅방을 열어 놓을 거예요.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